네, 3부로 돌아왔습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계속 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님이라고 미국 특파원이시죠? 아마 환자분들 중에서는 남성학대 수술, 해바라기 시술을 받고자 내원해서 상담을 한다든지 직접 시술을 하신 적이 있으실 듯한데 나름 에피소드가 있으실 듯하네요. 본인이 생각하시기에 가장 기억에 남는 내원 환자가 있으시다면 공유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는데 아까 보신 그분? 부러워서 하고 싶었던 분? 그런데 주로 이제 저 대학병원에서는 이제 부작용이 생긴 경우를 이제 애프터 서비스라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그렇구나. 저희가 이제 시술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아, 시술보다는 이제 후처리네. 후처리 작업. 그렇죠. 아, 그렇구나. 할 수는 있는 거죠, 근데. 할 수는 있죠. 있는데 이제 다른 일 때문에 바쁘니까 안 한다. 선순위에서 너무 밀려나니까. 그죠? 이제 뭐 암 수술을 하고 있는데 그걸 뭐 할 수는 없잖아요. 다음 분 들어오세요. 뭐 공사하실 분 이러고 계잖아요. 자가 수술 가능하십니까? 그럼 본인을 하실 수도 뭐 있겠네요. 하려면 할 수 있죠. 야, 근데 얼마나 투잡하냐 앉아가지고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하려면 불쌍하지 않겠어? 발톱만 깎아도 웃긴데. 근데 실제로 뭐 다른 팟캐스트 들어보면 명승원 박사님 같은 경우도 뭐 포경 수술을 실패하셨다고. 진짜로? 본인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실제로 뭐 남극인가 북극에서는 이제 명량 수술을 혼자 자기가 하는 경우도 있고 어쩔 수 없이. 그렇구나. 남성 특히 전립선 건강에 이런 것만 잘 지키면 건강하게 지킬 수 있다 하는 방법을 알려주신다면 뭐 특별한 게 있나요? 알려드릴 수 있는데 저도 실천을 잘 못해요. 왜냐하면 일단 고기는 일주일에 한 2번 네. 자기 손바닥 크기 정도만 드시는 게 좋고요. 운동은 꾸준히 해주시는 게 좋고 이제 하루에 뭐 30분씩 주 5회 걷는 거라든지 뭐. 그렇죠. 그걸 해주시는 게 좋고 이제 뭐 토마토도 그냥 가는 건 별로 의미가 없고 좀 데쳐서 드시고. 토마토를 데쳐요 또? 그냥 먹는 건 의미가 없어요. 아 진짜로? 네. 특이하네. 맛있어요. 막 설탕 뿌려서 먹잖아 막. 부인이 아침에 갈아주잖아요. 네. 그냥 생 토마토를 가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아 진짜로? 네. 그냥 얼음 넣어갖고 막 먹고 그랬는데. 그걸 이제 한번 데쳐서 갈아서 먹으면 모를까. 아. 그 성분이 이제 뭐 끓이든지 아니면 지용성이거든요. 오. 기름에 뭐 스파게티라든지 이런 네. 거 할 때 우려 나오는 거라서 그냥 먹는 거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처음 알았는데. 그리고 좋은 거 많이 배우네 오늘. 아 알겠습니다. 이제 토마토는 이제 익혀서 먹는 걸로 할게요. 다음에 일명 고래잡이 포경 수술의 찬반이 아직도 뜨거운데 의사의 입장에서 보고 판단하시는 생각을 공유해 주신다면 했는데 아까 충분히 나왔죠. 네, 뭐 오히려 젊을 때는 선택이고 네. 나이가 드셨을 때는 하는 게 좋지 않나. 필수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문님이 소위 정력 증강 비법이라며 풍문으로 많이 알려진 비기들이 구전 또는 온라인으로 떠도는데 의학적 입장에서 바라본 이렇게 하면 야밤을 건강하고 아름다운 성생활을 즐길 수 있다는 방법을 공유해 주신다면 가로 열고 일반인들이 아는 기본적인 정보가 아닌 의학적 정보를 주신다면 이렇게 하셨는데 결국에는 어르신들이 많이 오시는데 이것만 좀 세워달라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뭘 세워줘요? 성기를 세워달라고. 아 진짜로? 네. 근데 문제는 그것만 세운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왜냐면 전신 상태가 좋아야 성행위도 할 수 있는 거고. 그것만 써가지고 그냥 뭐 누워서 뭐 해달라고 하는 것도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지. 큰 의미가 없는데 이제 전신 상태가 이제 좋은 게 우선이거든요. 결국에는 발기가 되는 것도 이제 피가 차는 거잖아요. 성기에 피가 차가지고 이제 발기가 되는 건데. 네. 어떻게 보면 그 발기 순간에는 비뇨기과 교과서에는 제2의 심장이라고 나와 있어요. 성기가. 그만큼 피가 많이 몰려있는 거거든요. 그거를 견디려면 몸 상태가 좋아야죠. 일단. 좋아야 된다? 네. 장비만 그냥 쓴다고 되는 게 아니다? 그렇죠. 장비만 좋다고 해서 골프를 잘 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아, 비유가 좋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안 쓰는 거죠? 그러니까 나이 드셔서. 그렇죠. 아, 알겠습니다. 무스카리 님이 제가 아직 비뇨기과를 초딩 때 고래 잡으러 가고 한 번도 안 가봤는데요. 질문 1. 힘드실 것 같은데 여자 간호사도 맞나요? 하셨는데. 간호사는 거의 여자. 그죠? 대부분. 네, 대부분. 못 볼 것도 같이 많이 보겠네요. 그죠? 그럼요. 무덤덤하겠다, 그래도. 뭐 일이니까요. 일로 하는 거니까.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진료 시 뜻하지 않은 환자의 발기 시에 어떻게 대처하시는지요라고 하셨는데. 뜻하지 않은 게 아니고 저희는 의도적으로 발기를 유발시킨 주사를 놓기도 하고요. 아, 그래요? 봐야 되니까. 아. 이제 발기도 이제. 야동도 좀 보여주고. 그렇죠. 오. 발기도 이제 그 단계가 있거든요. 저희 네. 단계를 구분을 하거든요. 예, 예. 1단계, 5단계까지 해가지고 어느 정도 발기가 되는지 뭐 이런 것도 봐야 되고 하니까. 그 다음에 발글놈님이 강한 남성, 남자의 자존심, 성기 확대 등등 이런 남자의 성문화를 비뇨기과 의사 입장에서 바라보는
대한민국 성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요라고 하셨는데. 결국에는 성도 마찬가지로 그냥 그 성 하나만 볼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사회가 팍팍하다 보니까 네. 간편하고 쉽게 즐길 수 있는 걸로만 얘기를 듣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거를 어떻게 고쳐야 되는데 제가 그걸 고칠 만큼의 대인은 아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답변이 되신 것 같고, 그 다음에 정관 수술이 증가하는 추세인지 궁금합니다라고 했는데. 필수는 아니죠. 그쵸? 콘돔을 쓰면 되니까. 그럼 저는 콘돔을 쓰니까. 네. 증가는 하고 있죠. 원하시는 분들은 많이 늘어나고 있나요, 요새 막? 많아요? 그거는 또 통계로 나타난 게 아니라서 잘 모르겠어요. 근데 부탁을 많이 받습니다. 부탁을?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댓글 삭제하신 분도 있네. 그 다음에 바이오 TC77이란 분이 소위 남성 수술, 여성 수술 등 성권하는 사회가 된 것 같은데 의사로서의 입장은요 했는데 이게 아까 좋다 그러시지 않았나요? 성이 나쁜 게 아니니까요. 그리고 결국에는 성 그 자체에는 큰 의미는 없지만 자기의 자신감을 높이는 데는 필요하니까 수술이.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여성 수술 중 일부는 산부인과에서 시술하는데 비뇨기과 의사로의 입장은 이렇게 하셨는데 잠깐 얘기 나오긴 나왔는데. 그러니까 비뇨기과랑 산부인과 관계를 따지면 조금 비뇨기과의 파일을 산부인과에 약간 좀 뺏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산부인과 수술을 하다 보면 꼭 비뇨기과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산부인과에서 제왕절개라든지 네네. 아니면 그 자궁의 혹을 떼는 수술을 하다가 요관을 잘라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실수로? 그렇죠.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면? 그러면 이제 저희 비뇨기과로 보내는 거예요. 아이고. 그런 경우가 많아서 저희는 항상 산부인과 선생님들 전화가 오면 별로 좋게 보이지 않거나 또 전화 왔네 막 이런 식으로 진작 보내지 그럴 걸. 항상 사고치고 보내니까 전화를 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식으로 이제 보면 되네요. 네. 그 다음에 재밌는 질문인데 성형외과 병원 수는 성형외과 전문의보다 훨씬 많잖아요. 물론 의료법상 의사면허 있으면 모든 과 진료가 가능하지만이라고 하셨는데 본인이 답을 하셨네. 그죠? 그렇죠. 예, 어차피 다 할 수 있는 거니까. 네. 질문 감사드리고 오뎅꽃이라는 분이 오뎅꽃인 줄 알았어요. 죄송합니다. 오늘 너무 오뎅꽃이시구나. 비뇨기과 가보면 여자 환자분도 있던데 정상인가요라고 하셨는데 이게 뭔 소리지? 그러니까 그런 좀 인식이 있으신 거죠. 비뇨기과는 아까 이제 남자만 온다. 백곰님 말씀해 주셨는데 비뇨기과 남자만 가고 산부인과는 산부인과 당연히 여자만 가겠지만 이런 것 같아. 산부인과는 여자만 가는 게 맞지만 비뇨기과는 남자나 여자나 다 가는 과다. 맞죠? 네, 알겠습니다. 파란 천사님이 질문들이 우수수 크크 하셨는데 되게 재밌으신 분이에요, 이분이. 두 가지만 합니다. 1번 소변줄기가 가늘어지는 것 같던데 이것도 나이와 연관이 있나요? 아니면 고칠 수 있나요? 했는데. 나이가 연관이 있죠. 있어요? 나이가 들면서 전립선이 커지는 거기 때문에 소변 나오는 입구를 막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소변 마려울 때 시원하게 나오면 괜찮은 거죠? 그럼요. 아우, 다행이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0년 전에 소변에서 혈액이 조금 나온다고 하여 검사를 했더니 이상이 없다고 진단받았는데 찜찜한 마음인데 만약 혈액이 나온다면 어떤 질병과 관련이 있는지요? 신장 투석하는 질병과 관련이 있는지요?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유관으로 피가 나오는 경우가 아니고 네. 이제 그냥 소변 검사를 했는데 현미경상에서 피가 섞여 나오는 경우가 이제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검사를 진행을 하는 건데 이제 피가 나오는 경우는 이제 신장, 요관, 방광, 요도에 문제가 있어서 피가 날 수가 그래요?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거는 CT나 이제 방광 내시경을 해보면 이제 알 수가 있고, 그다음에 미미하게 나오는 경우는 대부분 이제 신장이 이제 어떤 정수기 필터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그 필터가 약간 좀 생겨서 혈액은 다시 재흡수를 해야 되는데 네네. 그걸 못하고 조금씩 배출이 되는 게 이제 현미경으로 보이는 경우가 있어서 그거는 굳이 치료가 필요한 건 아니거든요. 아니고, 그러니까 일단은 소변에서 피가 나온다 그러면 병원을 가는 게 맞네요? 눈으로 보이면 당연히 오셔야죠. 가야 되는 거고. 네. 그거는 이제 암이나 그런 확률이 높으니까. 근데 만약에 이건 제 질문인데 소변 보면은 색깔이 노랄 때도 있고 찐노랄 때도 있고 하얄 때도 있잖아요. 네. 어떤 색이 가장 좋은 거예요? 그건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그거는. 그냥 뭘 드셨는지를 잘 생각해 보시면 그 색깔이 왜 나오는지. 그러니까 어쩔 땐 아시겠죠? 진할 때가 있고 어쩔 땐 거의 투명할 때도 있고 그건 상관없다. 네, 그건 상관없습니다. 거품이 많이 나고 그런 건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진짜 얘 내 머릿속에 들어간다. 나 그거 궁금했는데 너무 좋다. 네, 실제로 맞아, 거품 많을 때 있어, 그지? 거품이 나신다고 해서 오시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제 소변검사 상에서 문제가 있거나 그러면은 이제 치료를 하겠지만 소변검사 문제가 없으면 상관없습니다.
하기야 뭐 변기 청소하면서 세제도 있으니까 뭐 거품 날 수도 있는 거고. 아니 이제 소변줄기가 세서 거품이 생기시는 경우도 있잖아요. 아, 그러면 그건 좋은 거네. 그럼요. 알겠습니다. 아, 진짜 궁금했던 건데. 그다음 새로운 시장님이 배부 신경 차단술이 부작용이 많다고 하던데 위험한 수술인가요? 했는데 이건 뭐예요? 아, 그게 이제 거의 한국에서만 유행이 됐었던 수술이거든요. 그래요? 뭔데요? 그게 이제 성기 감각을 죽여가지고 아, 오래하게. 하는 수술인데 이제 큰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권장하진 않으세요? 그거를 완벽히 아예 잘라버리면 네. 자기가 기쁨을 못 느끼잖아요. 실수하다 다 자르면 자살하고 싶겠다, 진짜. 그냥 오래 한 거에 초점을 맞추면 그걸 자르면 오래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자기가 기쁨을 못 느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야, 그것도 살짝 잘라야겠네. 그것도 이제 보통 포경수술 같은 걸 하면 뭐 서비스라고 말하면 그러지만 배부라는 게 이제 등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등 배자인데 네. 발기가 되면 내가 보고 있는 게 등 부분이에요. 아, 진짜로? 성기. 그쪽에 이제 신경을 이제 살짝씩 이제 그냥 끊어줘요. 들 느끼게끔? 잔 가지들을. 아. 그걸 해주면 이제 그 신경이 그냥 그대로 끝나는 게 아니고 다시 자라거든요. 네, 그 사이 한 3, 4개월 정도는 약간 좀 감각이 떨어진 걸 느끼실 수는 있어요. 부인이 막, 왜 이렇게 오래 해? 막 이렇게 왜 되는 오래 거네. 하지? 그걸 부인이랑 하려고 그걸 할까는 좀 의문이 들긴 하지만. 아, 요런 게 재밌어요. 아주.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럼 이제 권장하지는 않으신다면 추천하시는 수술법이 있나요? 하셨는데. 근데 결국에는 포경수술도 그냥 정말 쉬운 수술이거든요. 네. 누구나, 뭐 외과 계열 선생님들이라면 누구나 하실 수 있는 수술이라고 봐도 돼요. 뭐 자르고 꼬매면 되니까. 그렇죠. 네. 근데 그거를 이제 잘하는 건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렇지. 근데 그거를 이제 최대한 조직을 남기고 하면 그 포경수술을 하는데도 조금 더 크게 할 수도 있고 뭐 그런 방법이 있거든요. 그랬구나.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질문이 좋았나 봐요. 동양 직선이란 분이 조루에 관한 거죠. 꼭 질문해 주세요. 그랬어. 이분도 궁금했었나 봐요. 그 의학적으로 조루와 지루증의 그 어떤 그 기준은 있나요? 그럼 뭐 시간이라든가. 일단 조루는 1분 이내에 그럼- 사정을 하는 게 조루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남자들이 막 자기는 3분 했는데 3분 카레라고 자기 별명이. 그럼 완전 정상이네. 그건 이제 정상인데 자기가 이제 못 견디는 거죠. 그럼 뭐 의학적으로는 이제 정상이지만. 그러네. 대부분은 정상인데 본인이 그냥 자격지심인 거네요. 근데 좀 약간 신경이 예민하시고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 게 생길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거는 이제 좀 방법을 좀 다르게 하셔야 되는데. 네. 뭐 이런 얘기까지 해야 돼. 뭐 전이의 방법을 좀 바꾼다든지. 손을 말씀하시려고 그런 것 같은데. 좀 뭐 다른 데도 쓰고 꼭 뭐 성감대를 공략하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바로 본 게임으로 가지 말고 그럼요. 전이를 즐겨야죠. 전의를 많이 해라. 거의 보내놓고 하라 이 소리시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네. 마지막에 단칼에. 아니 근데 우리 빼꼼님이 계시니까 또 이게 깊숙하게 또 얘기 못 하겠고 하여튼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습니다. 다른 방법도 많은데 1분 이상이면 충분하다. 예, 그렇게 알면 되겠고. 그다음 호린 아빠님이 오래된 얘기긴 한데 가수 나 뭐뭐 사건 혹시 업계에서 들은 얘기가 있으신지 했는데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거는 일단은 뭐 그 국내에서 그걸 뭐 수술하신 비뇨기과 의사는 없고요. 네. 진위도 전 잘 모르고요. 이게 무슨 수술인데요? 이제 뭐 조폭이 잘랐다. 뭐 그런 루머가 있잖아요. 아니 그거를 네, 근데 뭐 국내에서 그걸 거기에 대해 뭐 수술하신 비뇨기과 못 들어봤다. 없고요. 발기되면 그 뼈가 있는 것 같잖아요. 아니 그냥 피가 뭉쳐가지고 부러질 수도 있잖아요. 네, 그 응급실에 오시는 경우 응경골절로 네. 오신 진짜 웃기겠다. 뼈는 아닌데 뼈는 아닌데 그 응경골절이라고 하거든요. 맞죠? 제 말이 맞다니까. 결국에는 그 피가 이제 모여서 발기가 되는 건데 그걸 담을 만한 주머니가 있는 거죠. 있어야 되는 거죠. 네네. 그 주머니가 찢어지는 거죠. 발기된 상태에서. 그러니까 뼈는 없지만 부러졌다고 표현하는 것도 맞네요. 네, 그것도 이제 저희 한밤중에 저희를 깨우는. 그렇구나. 그럼 뭐 깁스를 해야 되나요? 수술을 해야죠. 수술을 해야 돼요? 네. 나도 궁금하더라고 그게. 알겠습니다. 그다음 꿈꾸는 다락방님이 와 재밌을 것 같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레오님. 갑자기 같은 업종인 저희 아버지 출연시켜드리고 싶네요. 근데 지방에 계셔서 그랬는데 이건 자랑 쪽인 거죠. 그러니까 비뇨기과 의사신가 봐요. 그죠? 감사하고 오마주님이
악명 높은 전립선 마사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라고 했는데 이게 왜 악명이 높아요? 전립선 마사지가 조금 불편한 검사거든요. 아, 그게 이제 뭐 항문에다 손가락을 넣어가지고 전립선을 만져보는 검사예요. 진짜로? 네, 그냥 만져보기만 하는 거면 그래도 조금 불쾌하기만 하고 말 건데 마사지를 한다는 소리는 전립선을 마사지를 막 눌러가지고 액을 빼야 되거든요. 굴욕이겠다 약간. 그렇긴 한데 네. 또 이제 반문화를 하다 보면 또 전립선 마사지를 해주는 뭐 그런 또 반문화가 있다고 들었는데 강남 가면 막 명함 네. 막 뿌려놓잖아 길에. 그런 게 있는데 그것도 비싸잖아요. 근데 또 비뇨기과에서 그거 검사하면 보험이 되니까 일부러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 일부러 보험 적용을 받아서 한 싸게 받으려고. 느끼려고. 네. 별론 다 했네. 별의별 사람 다 있다 진짜 진짜. 머리 좋은 사람 많은 것 같아요. 와 의료보험으로. 대단하네요. 그냥 뭐 아무 검사 필요 나 전립선 마사지 검사 받으러 왔다고 막. 대놓고. 마사지 검사. 근데 여자 간호사가 해주진 않잖아요. 바쁠 땐 여자 간호사가 할 때도 있어요. 오 진짜로요? 네. 바쁘면. 그러면은 이제 피터 더 캣이란 분이 포경 수술은 꼭 필요한 수술인가요 했는데 아까 여러 번 네. 답변 나왔죠. 선택입니다. 선택이라고 하셨고 파란천사 추가 질문 50대 초반인데요. 구성애 선생님은 무사정 성행위는 365일 괜찮다고 하는데 맞는 말인지 알려주세요. 아, 되기만 하면요. 그런 축복이 없겠죠. 그죠? 네. 사정행위를 한다면 50대 초반이면 월 4회가 적당한지요 하셨는데 이분 많이 하시네. 아, 그것도 이제 뭐 본인 컨디션에 따라서. 컨디션만 더 매일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아, 예. 일단은 매일 하는 걸로. 네. 예, 일단은 청취자 질문 남겨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공식 카페에 질문을 남겨주시면은 방송에서 빠짐없이 질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너무 질문들이 고급이었어요. 사실 요즘 너무 저도 기분이 좋은데 그러면은 의사가 가는 길이 뭐 교수도 있고 뭐 병원 취직도 있고 개인 병원 개원도 있고 뭐 공무원도 있는데 열정파프님 가고 싶은 길은 어떤 길입니까? 저는 일단 지금 내년에 이제 다른 페이닥터로 아, 페이닥터로? 일단 지금 뭐 예정은 되어 있고요. 오, 스카우트 되신 거네 벌써? 이제 면접을 봤죠. 합격하셨고? 네. 이제 뭐 자격증만 따면 다 관리를 해놓으셨네. 네, 학연이 참 중요하게 가니까 고등학교 선배님이 계시더라고요. 아, 기가 막히네. 전문의 따면 이제 페이닥터로 나가시는 거고. 네. 그러면 비뇨기과 의사들이 많잖아요. 동료들도 있고. 많죠. 그럼 차별화된 본인만의 강점이 뭐예요, 막? 우리 열정파포님이 가진 강점. 이제 뭐 강점이라기보다 이제 전공이 4년차를 마치면 이제 시작이거든요. 그쵸. 네, 이제 시작이고 이제 어떤 의사라는 어떤 과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표준화된 게 중요해요. 어느 대학, 어느 병원을 가도 어떤 환자가 오면 최대한 똑같은 치료를 하는 게 맞잖아요. 말 그대로 교과서적인 치료. 네. 그런 거를 하기 위한 지금까지의 과정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공장에서 만들어진 기성 제품이라고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시작이고 이제 뭐 남성 쪽에도 관심이 많고 뭐 그런 게 많기 때문에 일단 남성 쪽에 대해 좀 공부를 더 해서 네. 남자 구성애 선생님이 되는 게 어떨까? 오, 괜찮네. 네. 의사 출신이고. 도 있고요. 우리 구정혜 선생님이 그 간호사 하셨으니까. 네. 비뇨기과 출신 송강사 괜찮네? 뭐 그것도 오. 기회가 된다면. 아이고, 아주 꿈이 뭐 아주 뭐 포부가 대단하신데. 그럼 반대로 좀 단점이 없어요? 본인 성격이나 이런 거? 일단 의사는 좀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좀 몸이 약해야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무슨 왜요? 말이냐면 이제 좀 자기도 아파보고 이런 게 있어야 되고 실제로 저도 이제 제가 처방한 약을 먹을 수 있는 건 다 먹어보거든요. 아. 뭐 꼭 병이 아니더라도. 네. 왜냐하면 그런 부작용이 있어요. 꼭 꼭. 뭐 머리가 어지럽다든지 좀 멍한다든지 뭐 두드러기가 난다든지 그런 걸 좀 공감을 해야 되는데 아. 그래서 저는 좀 아파본 적이 없거든요. 저는. 그건 자랑이네요. 공감을 자랑. 잘 못해요. 실제로. 왜 아플까 막 이러는 거요? 그게 태도에서 드러날 때도 있어요. 특히 진짜로? 예민하시잖아요. 네네. 그러면 왜 그거를 공감을 못 해주냐고 정말 컴플레인 하시는 환자가 아파 죽겠어서 왔는데, 의사랍시고 했는데. 이게 뭐 아프냐고 막 이해를 못한다 그렇게 그러니까. 말은 안 하지만 그렇게 태도로 좀 나타나는 경우가 가끔씩 있나 봐요. 그러면 좀 저도 좀 죄송하고 그런 게 있죠.
그렇다고 뭐 같이 아파볼 수도 없는 거고. 그걸 애매하네요. 근데 실제로 좀 그 해당 과 교수님이 그 해당 과의 그 질병을 앓고 계신 경우 있거든요. 아, 진짜로요? 실제로. 오. 뭐 소화기내과 교수님인데 실제로 그 뭐 크론병이라든지 그런 걸 앓고 계시는 경우도 있고. 그렇구나. 그러면 훨씬 공감도 되고 뭐 그런 경우가 많죠. 결론 이제 건강한 게 단점이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공감을 못하는 게 약간 단점이 될 수도 네, 있는데. 그러니까 공감을 못하는 게 이제 커버를 단점인 거고.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일 말고 다른 일을 했다 그러면 뭐가 하고 싶으세요? 나 이게 궁금하더라고. 만약 비뇨기과 의사가 안 됐으면 뭐가 되셨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뭐 일반적인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의대를 간 케이스가 아니라서요. 아, 그래요? 저는 원래 건축과를 다녔었어요. 아, 건축과 다니고 건축사 사무소에서도 일도 좀 해보고 그래요 또? 이제 군대 가기 전에 네. 군대 갔다 와서 이제 재수해갖고? 군대 갔다 와서 이제 좀 뭐 다른 알바를 하다가 네. 다시 이제 수능을 봐서 들어온 케이스거든요. 오, 완전 특이한 케이스네. 그래서 몇 년 늦었네, 그러면? 많이 늦었죠. 그렇구나. 네. 힘든 결정을 하셨네요. 그러게. 진로를 완전히 바꾸신 건데. 그런 것도 있는데 이제 교과 과정이 바뀌면서 훨씬 쉬워졌어요. 수능이. 또, 근데 왜 의전이 공부 열심히 안 한 사람으로서 안 또. 하시고, 그때는 없었어요. 아, 의전이 생기기 전에. 네. 그러셨구나. 아, 그것도 재밌는 사연이네. 그냥 정규 코스로 간 게 아니라 건축학과 다니다가 군대 갔다 와서 다시 시험 봐서 들어간 거네? 그러니까 이제 건축사 사무소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네. 이런 게 공부할 거면 의대 공부량도 이 정도는 될 것 같은데 의대에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지금 악플이 한 2개 올라올 것 같아요. 어? 그러니까 이거 공부가 제일 쉬웠다. 그러니까 와, 공부해서 의대 가는 게 뭐 아니 일이라고. 공부하기가 싫어서 그냥 맞춰진 성적에 따라 건축과를 갔었는데 막상 가다 그 공부량 자체도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그래요? 네. 이럴 바엔 내가 의사한다 이런 거네. 차라리 남들은 처음서부터 의사하고 싶어도 못하는데. 진짜 어릴 때부터. 야. 수능이 더 쉬워져서 이제 더 행운이 따른 것도 있고요. 그러게요. 요번에 여기 이제 수능 점수 발표 나기 전에 나가는데 애들 욕 많이 하겠다. 수능이 쉬웠어요, 이러니까. 근데 요새는 뭐 이제 수능 뭐 대학 가는 방식들이 전혀 달라져 버려가지고. 많이 많죠, 뭐. 네. 여러 가지 방법. 그래서 이제 뭐 다른 네. 걸 했다면 이제 제대하고 이제 서빙을 많이 했었거든요. 서빙을요? 그때는 오. 제가 체형이 훨씬 더 지금보다 한 30kg는 더 말랐던 때라서. 그러니까. 나도 옛날엔 말랐지, 뭐 다. 키도 크고 괜찮았겠네. 네, 그때는 어디 뭐 서빙했어요? 여기서 뭐 고깃집에서 하고요. 팁도 많이 받았겠는데? 뭐 스카우트에 너무 받았었는데. 스카우트제이까지. 고깃집 스카우트 웃기다. 우리 집 아들 고기 썰어달라고. 서빙도 막 그러니까 뭐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제가 이제 월급날이 돼서 네. 고깃집이니까 이제 다른 걸 먹으려고 다른 데는 그냥 그 제복 입고 갔었거든요. 유니폼 입고. 네. 근데 저를 거기 직원으로 하시는 거예요. 직원으로, 그지. 시켜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어. 저도 그냥 자연스럽게 막 이렇게 안내를 하니까 또 거기서 얼마 받냐고 오. 이러 오라고. 더 줄게. 야, 알바계 스카우트를 받으신 분이네. 그래서 뭐 이제 그 배신하고 간 거예요, 글로? 이제 공부를 하느라고 이제 네. 그만뒀죠. 그만뒀다. 네. 야, 그래도 알바가 스카우트제이 받았으면 대단한 거다. 그러니까 저도 닭갈비집에 진짜로? 갔다가 어. 이렇게 화장실 갔다 오는데 손님이 여기 밥 하나 볶아주세요 그러는 거야. 그래서 볶아드렸어요 진짜로. 진짜로? 진짜 볶아드렸어요. 골 때리네. 어디 가면 그러잖아. 나도 손님으로 갔는데도 뭐 여기 안 나와 이런 실수할 때 있잖아요, 가끔씩. 그런 재밌는 일이 있었네. 그럼 이제 비뇨기과 의사 일을 하면서 겪었던 가장 큰 고충이 있다 그러면 뭐가 있어요? 아까 그 어르신들이나 여성분들 냄새 말고. 뭐 사실 그런 냄새 같은 경우는 별로 이제 크게 뭐 일을 하는데 장애가 되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네. 결국에는 이것도 이제 사람을 상대하는 일이다 보니까 사람을 상대하는데 이제 또 아픈 사람들을 상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아픈 사람들의 짜증을 내시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고 네.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진 않아요. 어. 근데 이제 아픈 사람들의 보호자 그분들은 이제 예민하신 데다가 이제 아프신 분들은 예민하시지만 체력이 없으셔서 컴플레인도 잘 안 하세요. 그렇지. 사실. 근데 이제 보호자분들은 예민하신 데다 체력은 되시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보통 이제 자식들 여러분 계시고 그러면 그분들이 이제 좀 컴플레인 하시는 걸 좀 상대를 하는 게 조금 좀 스트레스. 우리 아버지 왜 빨리 좀 제대로 못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병원에 오시면 다 갑자기 효자가 되세요. 그럼 효자 코스프레 하는 거지. 진짜 뭐. 효자신지는 모르겠는데 병원에 오신 분들은 다 효자분들이세요. 재산이 좀 있나 보다. 받을게. 그래서 좀 그분들이랑 좀 약간 감정 싸움을 하는 게 조금 많이 힘들죠.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수술을 하면 무조건 100% 낫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다음 수술하다 보면 뭐 피치 못할 합병증은 뭐 예측할 수 없는 합병증은 생기게 마련이고 그런 걸 충분히 설명을 드렸지만 또 막상 그 일이 닥치면 또 그게 사람 마음이 아니잖아요. 너 때문에 더 나빠졌다 뭐 이러는 거? 뭐 그런 것도 있는데 일단 그걸 처음부터 같이 계시는 분들이 그런 거면 그런가 보다 하겠어요.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와가지고 당장 오라고 지금 수술하고 있는데 당장 와가지고 내 앞에 설명하라 뭐 이러시는 분들도 있고요. 완전 아나무인식으로. 지금 수술하고 있는데 어떻게 가냐 그러면 그건 내 알 바 아니라고. 그럼 어떻게 해요? 기본이. 그냥 일단 수술은 해야 되니까요. 나도 이런 경우를 봤어요. 왜냐면 저랑 킹스맨 성당 다니는데 체육대회 같은 게 있어요. 축구대회 같은 거. 근데 신부님이 진짜 다쳤어요, 엄청. 네. 여기 쇄골뼈가 부러진 거야, 진짜. 골키퍼랑 부딪혀갖고. 네. 근데 서울대병원 갔는데 의사 형님들이 온 거야, 이제 성당 형님들이. 나는 모르니까 가만히 듣기만 하는데 그 형님들이 막 참견을 하니까 응급실이었거든요. 내가 보기에는 기분 나빴을 것 같더라고. 의사가 와서 아는 체 하니까 막 어때요, 그럴 때. 그런 것도 기분 나쁘죠, 사실. 그거는 나쁘진 않은데 보호자 중에 의사가 있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야. 많죠. 그럼 막 아는 체 하잖아. 정말 진짜 의사 같은 분들은 오히려 더 아무 말씀도 아무 말 안 하죠? 네. 오히려 다른 옆에 분들이 막 뭐라 하시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이제 인맥 그런 게 이제 어쩔 수 없는 게 결국에는 아예 그 위쪽 교수님들하고 상의를 이미 원장님이랑 얘기를 끝내버렸다든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아예 저희랑 뭐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고. 네. 일단 이제 가족들이 이제 약간 컴플레인 막 황당하게 할 때가 좀 고충이네요, 그게. 그러니까 뭐 그런 거 없이 하면 좋은데 뭐 의학이 완벽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게 좀 힘든 거고. 그럼 반대로 비뇨기과 의사 일을 하시면서 재밌었던 에피소드 없어요? 막 재밌거나 보람됐거나 막 이랬던 거, 기억 남는 거. 결국에는 이제 뭐 저희가 이제 과가 과다기 보니까 좀 약간 이상한 케이스들이 좀 많이 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갑자기 그 성기 끝부분 피가 나신다고 오신 거예요. 네. 엑스레이랑 CT 찍었는데 뭐가 있어요. 진짜로? 보니까 젓가락을 넣어놓으신 거예요. 남잔데? 네. 그 들어가요? 들어가더라고요, 그게. 그게 어떻게 들어가지 하는데, 그게, 보통 그게, 왜냐면. 황당하다. 그게 들어가기, 요도를 아예 안 다치고 들어갈 수가 없고. 네. 그 뚫어버리거든요? 아우. 그러니까 끝까지 들어갈 수가 그거 없어요. 왜 넣었대, 그거를? 그거를 이제 지지대 삼아서 밝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희망사항이 있으신가 보죠. 진짜 창의가 미친다. 아니, 무슨 뭐 고추 할 때 그런 거는 동 세우듯이. 정신과적인 문제가 있으신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치료는 하고, 네. 그 정신과로 보내가지고 좀 약간 치료를 받게 하고 너무 그러거든요. 웃기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분을 그렇게 치료하고 이제 저는 잊어버렸죠. 네. 근데 그 다음에 비슷한 시기에 또 오셨어요. 젓가락으로? 이번에는 이제 요플레 숟가락. 플라스틱 환장하겠다. 숟가락. 그건 큰 건데? 1년에 한 번씩 또 오시니까 이거를. 수술을 해줄 때마다 이 사람이 이제 점점 큰 걸 넣네. 그리고 차트를 보니까 이제 정신과 차트는 같은 의사여도 볼 수는 없거든요. 그래요? 다만 이제 외래를 왔는지 안 왔는지는 알 수 있어요. 아. 근데 외래도 이제 처음에 한 번 보낼 때만 가시고 그 뒤로 안 가시더라고요. 1년 있다 오셔가지고 또 뭐 있으니까. 생명엔 지장이 없나 보네. 그래갖고 처음에 오셨을 때는 그때는 새벽에 오셔가지고 새벽에 응급수술을 했어요. 두 번째 오시잖아요. 좀 기다리시라고. 응급이 아니라고 이거는. 생명엔 지장이 없나 보다. 어떻게 보면 상습범이잖아요. 그걸 왜 거기다 쑤셔넣어? 좀 약간 좀 정신과적인 질환이 있으신 거죠. 뭐까지 들어가나 계속 해보시는 것 같아요. 어디까지 들어가 있었어요? 얼마나 큰 것까지 들어갈 수 있는. 이게 이제 박혀 있었어요. 요도에. 요도 끝부분에 박혀 있었어요. 황당하다. 뭐 다른 케이스 레포트 같은 거 외국 같은 경우는 포크를 넣으신 분도 있어요. 엑스레이 포크가 보여요. 야, 남잔데? 다 남자죠. 소름 끼치다. 정신질환이 있는 분들. 네, 좀 그런 게 있죠. 그게 이제 재밌었던 에피소드네요. 나는 진상 쪽으로 봤는데. 그럼 꼭 말 나온 김에 끔찍하네요, 좀. 의사 일 하면서 봤던 진짜 최악의 진상. 근데 진상은 진상이 정말 많거든요. 그래요? 진상은 정말 많은데 이제 환자분들 좀 진상이라는 건 조금 아닌 것 같고요. 네. 좀 이제 동료 의사라든지 아니면 간호사라든지 뭐 이런 분들 보호자는 아까 말씀하셨고 보호자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이제 녹음하시는 거는 기본이고. 기본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냥 대놓고 하시면 상관없어요. 녹음하는 게 뭐 나쁜 것도 아니고. 조금 곤란했던 경우를 말씀드리면 아까도 살짝 말씀드렸던 은경골절이 있어요. 그게 이제 결국에는 좀
격한 성행위를 하다가 찢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보통 통계적으로 이제 배우자랑 하는 경우보다는 다른 여성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재밌네. 통계적으로 한 9대1, 8대2. 집에서는 안전하게 하고 나가서는 좀 격하게 하는 거네요. 이제 뭐 좀 더 흥분이 되신 경우인가 보죠.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오면 결국 응급수술을 해야 되고 결국엔 처음에 왔던 여자랑 다른 여자분이 오시거든요. 결국에는 이제 응급실에 같이 오신 이 여자는 병실에는 안 계셔요. 어쨌든 같이 하다가 네. 오신 분. 걱정돼서는 왔는데 보호자는 아니니까. 그렇죠. 이제 그래서 이제 돈 받으러 온 거 아닐까? 그럴 수도 어쨌든 그래서 이제 병실에 오면 이제 배우자는 당연히 의사한테 왜 뭐 때문에 수술한 거냐고 물어볼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거를 이제 그 전에 이제 그 환자분은 비밀로 해달라고 저한테 말을 하죠, 의사한테. 그럼 저는 말씀해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거를. 그러네. 하다가 뭐 성행위를 하다가 부러져서 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잖아요. 집에도 연락도 못 하겠네 그러면? 그렇죠. 그래서 보통 그 다음 날에 오셔요. 수술 동의서 자체를 못 보시는 거죠. 그 아, 배우자. 수술하면 완쾌는 돼요? 대부분은 완쾌가 되지만 이제 발기부전이 생길 수도 있죠. 아휴, 병이구나. 큰일 나네. 그래서 대부분 이제 그거는 이제 환자분이랑 얘기를 하라고 말씀을 나누시라고 하고 빠지는 경우가 많은데 곤란하네. 한 번은 이제 그 새벽에 오셨어요. 수술로 끝나고 수술 잘 됐다고 하고 이제 가려고 하는데 그 여자는 이렇게 팔짱을 끼더니 다 알고 있다고. 뭐를? 솔직하게 말하라는 거예요. 아, 부인이? 네, 부인이. 아, 그래서 이걸 말을 해야 되나 하고 있는데 몇 끼냐는 거예요, 저한테. 암이신 줄 알고. 뭔지 알고? 암. 아, 암은 의사가 속이질 않죠. 다 얘기를 하죠. 오히려 아, 더 슬프다. 아니, 근데, 모자를 속이진 아니, 않잖아요. 완전 핵반전이다. 무슨 부인이 너무 순수하다. 암인지 다 알고 있으니까 마음의 준비하고 있으니까 솔직히 말하라고. 그 여자가 암이 걸리겠다. 들으면.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다행히 암은 아니고요. 네. 그래서 좀 다쳐서 오셨는데 그거는 이제 뭐 배우자분에게 들으시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제 빠져나왔죠 저는. 그랬구나. 가정법원 쪽으로 갔겠지 뭐 둘이. 안 걸리면 되는데 그게 이제 어떻게 안 걸릴지는 이제 저도 모르니까. 와, 골 때리네. 그 연관 질문인데 얘 우리 복상사라고 그런 거 실제 가능합니까 그런 게? 성행위 중에 사람이 남자분이 이렇게 죽는 얘기가 그러게. 네. 옛날에 뭐 중국 영화 같은 거 보면 으악 하고 죽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성적인 쪽만 건강해서 되는 게 아니고 몸 자체가 건강하셔야 되는데 전신이 건강해야. 그 결국에는 이제 피가 몰려 있는 상태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그만큼을 못 버티면 그게 복상사라고 할 정도로 그게 죽을 수도 있다. 쇼크사가 올 수도 있죠. 쇼크사가 뭐 몸이 안 좋으면 그럼요. 너무 좋아서 죽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너무 좋아서 죽으면 그 땡보간 죽음이겠죠. 근데 그거는 이제 죽을 것 같다고 그러니까. 죽질 않지. 조선시대 왕 중에 제가 알기로 한 3분 정도가 기록에서 그 복상사로 아마 그러니까 이제 뭐 운동 부족에 네. 뭐 그런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근데 그러니까 지금 옛날 왕들이 성을 많이 했잖아요, 뭐. 근데 성병으로 많이 죽었다고 그러더라고, 내가 들은 거는. 그때는 이제 치료제가 없으니까. 그죠? 네. 뭐 세종대왕님도 이제 당뇨셨잖아요. 아, 세종대왕은 건들지 맙시다, 우리. 아니, 그게 뭐 성병으로 돌아가셨다는 게 아니고 네. 그만큼 이제 뭐 고기도 좋아하시고 만성 질환도 그랬구나. 있으시니까. 아, 나 아까 제일 재밌는 게 젓가락 넣은 거에서 놀랬고 그 부인이 다 아니까 암인 거 아니까 얘기하라고 그게 너무 가슴이 아프네요. 진짜. 그죠? 그래서 저희는 항상 크리스마스 이브나 이럴 때 네. 항상 긴장해요. 왜? 그런 날은 골절 환자 그때 막 많이 하니까. 골절 환자들이 그런 날 더 많이 오시거든요. 아, 어떻게 하면 부러져, 그게? 격하게 하면 부러집니다. 글쎄, 참, 애매하네. 넘어갑시다, 이제.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제일 중요한 질문인데, 수입은 공개 가능하세요? 지금 현재 수입? 뭐 전공의 월급은 뭐 다 인터넷 쳐보면 나오니까. 공개가 돼 있으니까요. 근데 이제 그건 물론 당연히 병원마다 다르긴 한데 네. 2천만 원 후반부터 뭐 정말 잘 주는 데는 뭐 5천 초반? 오, 레지던트도? 뭐 있다고 하더라고. 서울 뭐 빅5 뭐 이런 데 중에 하나는 네. 월급이요, 월급? 연봉. 연봉. 너 웃길라 그러지 마. 자꾸 팩트로만 가야 돼. 아니, 저는 저 같은 거 4천 중반 정도? 꽤 많이 받으시네. 초중반 정도 됩니다. 서울 빅5랑 비슷하네요, 그죠? 그래서 뭐 잘 주는 편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비교를 해보면. 그럼 만약에 지금 내년에 페이닥터로 가면은 얼마 받아요? 일단 뭐 계약서를 써봐야 알겠지만 네. 그래도 한 장 정도는 되지 않을까 연봉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킹스맨 우울하다, 그죠? 아니, 제가 알기로 그 종합병원에
대형 병원에 있는 페이닥터 분들은 월급이 네. 한 뭐 1,500 이상씩은 받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다는 건 사실입니까? 그거는 뭐 이제 성과급제가 있어요. 예. 맞아. 환자를 진료하는데 성과급을 본다는 자체가 좀 우습긴 한데 어떻게 보면 예. 그런 성과급으로 해가지고 이제 뭐 검사 많이 하고 환자 많이 입원시키고 뭐 이러면 성과급으로 주는 게 있어요. 근데 지금 제가 이제 헤드헌터 입장에서 보면 연봉이 뻥튀기가 너무 많이 돼 있어요. 이 사회적으로. 그러니까 보통 자기 연봉 한 20%는 높이 말하거든. 친구끼리 너 얼마 받냐 그러면 그냥 걔가 얼마 받아 그러면 저는 이제 그래 그러고 이제 속으로는 안 믿지. 맞잖아. 연봉 페이닥터 얘기하면 안 되겠다. 왜냐면 또 정말 받는 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 정도로. 뭐 많이 예. 받으시면 많이 받아요. 많이 받고 근데 더 정말 우울하게 적게 받는 분도 내가 알거든요. 페이닥터 하시는 분들. 그러면 이제 한 장 정도.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의사분들은 좀 많이 받으셔야 된다 생각해요. 왜냐하면 본전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 않나요? 시간도 많이 그걸 투자되고. 떠나서 이제 업무량이나 스트레스를 보면 일단 저희 전공의 월급은 저는 뭐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나 일반 전공의들은 열정페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 정도 월급도. 하얀 거탑, 푸른 거탑 뭐 이런 네. 그 드라마 보면 의사들은 뭐 잠 못 자고 삐삐마 같은 거 쓰시나요? 뭐 그럴 정도로 거의 잠도 못 자고 사람이 그냥 최악의 그 피곤함을 계속 유지하면서 이렇게 근무하시던데. 그러니까 이제 뭐 과마다 다른데요. 어떤 과는 정말 일상 자체가 이제 수면을 하루에 1시간도 못 잘 수밖에 없는 과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 과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러진 않지만 이제 밤에 응급 환자가 어떤 시간대에 오느냐에 따라서 이제 잠을 못 자고 그런 경우는 많이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뭐 보통 입원을 하면 20-30명 기본으로 입원해 계시는데 그분들을 다 책임져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도 있고 이제 뭐 일단 그 병원에 계신 동안은 제가 뭐 부모님이랑 그렇죠. 마찬가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4천 중반대 연봉 받고 있는데 이제 나중에 전문의 따서 내년부터는 이제 한 장 정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 장 받고 정말 빡세게 시키면 어떻게 해? 더 달라 그러면 더 주나? 그럼 다시 이제 연봉 협상을 해야 되고. 야, 그래도 이제 몇 년생이세요? 실례하지만. 79년생입니다. 79년생이시고. 네. 그럼 이쯤에서 3부를 마치고 4부에서 본격적으로 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부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난잡한 이야기에서 정식 광고주를 모십니다. 방송뿐 아니라 SNS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홍보해드리겠습니다. 방송에 광고를 하실 분들은 공식 이메일 주소나 공식 카카오톡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을 듣고 후원해 주실 분들은 팟빵에서 파트로 후원해 주시거나 후원 계좌로 직접 후원 부탁드립니다. 후원금은 더 좋은 방송을 만드는 데 사용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팟빵 순위는 구독하기,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좋아요 누르기, 댓글 달기로 정해집니다. 구독 신청은 꼭 해주시고요. 매일 해주시면 좋지만 새로운 에피소드가 올라오는 매주 수요일, 토요일에는 꼭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좋아요 누르기, 댓글 달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네이버에 있는 헤드헌터레오의 난잡한 이야기 공식 카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식 카페 주소는 cafe.naver.com/난잡스토리 영어로 NANJOBSTORY입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하고 싶은 잡에 대한 모든 이야기, 궁금한 사항, 건의사항, 홍보, 광고 등 잡에 관한 모든 사연이나 직접 방송 출연을 원하시는 분들은 공식 메일 계정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연 신청 및 문의 이메일 주소는 난잡스토리@gmail.com 영어로는 nanjobstory@gmail.com입니다. 난잡한 이야기 공식 네이버 카페,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지, 구글 플러스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 이상 난잡한 이야기 안내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너무 미안해지는 말 잠깐만 봐